지난 40년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이나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요. 총 보습제를 바르는 분들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아토피를 앓고 있기도 하고 제 두 딸이 아토피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보습 관리 비법이 생겼는데요. 오늘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할 텐데 특히 얼굴이 자주 빨개지고 붉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손이 잘 갈라지고 트시는 분들, 그리고 남이 좋다는 다른 화장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MD 보습제를 사용하는데요.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MD 보습제는 메디컬 디바이스의 약자로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의료기기인데요. 이 제품들은 전체적인 성분이 적고 알러지 유발 물질이 적은 편이라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MD 보습제도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소비자로서 여러 제품을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사용해보기란 너무 어렵죠. 특히 MD 보습제는 대부분 무향이고 사용감도 비슷하고 제형도 비슷해서 처음 한두 번 발랐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매일 사용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처방을 하고 있다 보니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각 제품의 사용감과 지속력, 성분들을 자세히 비교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닥터 디퍼런트인데요. 닥터 디퍼런트는 피부과 전문의가 만들면 다르다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MD 보습제로 311 크림과 131 크림이 있는데 이름이 숫자로 네이밍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이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의 피부 지질의 함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인 각질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질층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줄여서 세콜지라고 부르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토피나 습진과 같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장벽이 손상이 되고 이때 이런 세콜지가 포함되어 있는 보습제를 도포하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장벽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셨던 피터 엘리아스 교수님은 피부 장벽에 가장 좋은 세콜지의 비율을 찾는 실험을 하셨는데요. 이 중 어느 한 성분의 비율을 3배로 높이면 피부 장벽 회복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보통 각질층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라마이드를 3으로 하는 311 크림이 피부 장벽 기본 크림이 되고요. 닥터 디퍼런트는 311 크림도 있지만 노화된 피부에는 콜레스테롤 합성이 저하되어 있어 피부가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비율을 3배로 높인 131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성분이 23개로 적으면서도 보습력이 좋아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 대용량 제품이 딱 봐도 이게 100g이거든요. 230g에 58,000원으로 비용 대비 용량이 커서 건조함과 가려움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전신에 부담 없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이드 MD 크림인데요. 제로이드는 네오팜에서 만든 병원 전용 브랜드로 네오팜은 더마비와 아토팜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토피 자녀를 두신 엄마 아빠 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인데요. 제로이드는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해서 피부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재현해내는 에메리 공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전체 성분이 20개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20개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40개에서 50개 이상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떤 제품을 써도 뒤집어지시는 예민한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제형이 좀 가볍다 보니 끈적임을 싫어하시는 남성분들이나 여드름이 있어서 유분기 있는 제품을 못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악건성 분들은 좀 제품이 보습력이 약하다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로이드에서 눈에 띄는 제품이 이 루트 힐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얘는 두피 전용 보습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몸에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걸 머리에 발랐을 경우에는 좀 기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약간 로션 겔 타입처럼 되어 있어서 두피에 발라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루성 피부염이나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에게 처방을 하게 되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머리카락을 치우고 이 두피 부위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고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토베리어 MD 크림인데요. 이 MD 크림은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인 에스트라에서 만들어졌고요. 아무래도 화장품을 오래 연구한 회사인 만큼 발림성이 좋고 바르다 보면 여기 이제 알갱이가 느껴지는데요. 이게 더마운 공법이라고 해서 소프트 캡슐을 통해서 보습력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뛰어난 대신 유분감이 좀 있어서 지성 피부인 분들보다는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성분이 50개로 좀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를 개선한 제품이 바로 에스트라 MD 크림인데요. 전성분을 20개 정도로 줄이고 대신 세라마이드 함량을 높여서 보습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실 때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조금 꾸덕하다는 느낌은 드실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더마베이비 프로크림을 개발했는데요. 이 제품은 소아 사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주 빨기 때문에 제품이 입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제품은 혹시나 아기들 입에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덱시안 MD 크림인데요. 아벤누아 르네 휘테르로 유명한 피에르 파브르 그룹의 듀크레이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덱시안 크림의 독특한 점은 질감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들과 달리 조금 더 꾸덕꾸덕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바세린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밀폐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덱시안 크림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끈적이고 답답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여드름이 잦은 피부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건조한 악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특히 뭐 손이라던가 무릎이라던가 팔꿈치 같이 특정 부분이 많이 건조한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크림의 전성분은 22가지로 예민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손습진이 심한 분들에게 핸드크림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지듀 MD 크림인데요. EGF로 유명한 대웅제약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 병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 지금은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케이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성분은 동일하고 케이스만 바뀌었습니다. 이지듀 MD 크림의 포인트는 천연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다는 건데요. 피부 장벽 강화와 보습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지듀는 천연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 있고 전 성분이 20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예민한 피부에 사용하기도 좋고 사용감이 가벼운 편이라서 예민하고 여드름이 나는 피부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젠 MD 크림이라는 제품이 새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는 이지듀 MD 크림과 비슷한 성분의 네오페메스라는 성분이 추가되었어요. 이 성분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색소 침착 방지와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동아제약의 인트린직 MD 제품인데요. 다른 MD 크림들이 주로 피부 겉부분인 각질층의 피부 장벽 강화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인트린직은 조금 더 깊은 층인 타이트 정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인트린직 MD 크림도 발랐을 때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사용감을 가지지만 전 성분이 40개 이상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인트린직 라인업 중에 조금 특이한 제품이 있는데요. 아이비 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크라이오신 1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려움을 견디기 힘들 때 시원한 느낌을 줘서 긁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쿨링감이 실제로도 가려움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임상 연구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걸 바르고 눈을 비빌 경우에 매우 눈이 시리고 따갑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을 자주 비비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건조하기는 한데 가끔씩 턱이나 이마에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보통 이지듀나 제로이드 MD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요. 겨울철이나 환절기 같이 많이 건조한 경우에는 T존 부위를 제외한 볼이나 눈가 부위에 에스트라 크림을 덧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상 손을 워낙 자주 씻다 보니까 손이 갈라지고 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손습진이 심해졌을 때 덱시안 크림을 사용하게 되는데, 덱시안 크림이 제형이 아무래도 끈적거리는 게 있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할 때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TV를 볼 때라든지 잠자기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손습진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게 갈라지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덱시안을 바르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다음에 10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해두고 장갑을 벗고 난 다음에 그냥 자면 이불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묻으니까 티슈로 그냥 한번 꾹 눌러서 흡수시키고 자게 됩니다. 몸에는 아무래도 많은 용량을 자주 덧바르다 보니까 닥터 디퍼런트를 주로 욕실에 놓고 저와 가족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리 쪽이 주로 가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1 크림을 추천해서 사용 중이세요. 마지막으로 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 잘 때 특히 누워서 팔다리 접히는 부위가 가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긁으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비젤을 바르면 시원하게 느껴서 실제로 덜 긁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아무래도 첫째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둘째가 더 어리다 보니까 눈을 비비지 말라고 해도 둘째 같은 경우에는 눈을 비비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 둘째한테는 시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반응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잘 발라주는 건데요. 그냥 씻고 대충 보습제를 바르는 분들은 계속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첫째, 세안이나 샤워 후에 물기가 날아가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준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런 보습제들이 욕실에 보습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목욕탕 같은 데서 보면 뭐 머리 말릴 거 다 말리고 나중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씻자마자 물기가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덧발라준다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환자분들이 안 씻고 덧발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서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건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고 한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하얗게 각질이 뜨고 건조하고 당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습제를 자주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눈앞에 잘 보이게 보습제를 놓는다인데요. 사실 가렵고 건조해서 보습제를 바르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 막상 없으면 찾다가 귀찮아서 그냥 말아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방마다 보습제가 다 있고 제 진료실에도 보습제가 있고, 그래서 가렵거나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바를 수 있게 내 눈앞에 보습제를 둡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분명히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양한 병원 판매용 MD 보습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장단점을 공유해 보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모든 분들에게 정답일 순 없어요. 그러니 여러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